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원전 수출 기대감에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전 관련주들이 이 정권 기간 동안에는 쉽게 죽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이슈,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또는 해외 수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시점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주를 조금 준비를 해 봤으니까 어떤 종목을 준비했을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종목 리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저기 DNC 미디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참 추세를 계속 만들면서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웹툰 쪽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이 카카오 엔터 쪽에 이제 사우디가 또 투자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DNC 미디어의 주가가 잘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현재까지도 현재 21선 위쪽에 계속 유지를 좀 하면서 좀 상승 흐름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번 시세가 좀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올라왔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문체부에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을 좀 할 때 내년 같은 경우는 K 컨텐츠에다가 많이 몰아주겠다라는 내용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한번 해줬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대가 27,400원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이 고점 부근을 넘어선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21선이 조금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고 하면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 이런 문체부에서 예산까지 몰아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컬러레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은 편입할 때 그때 시세가 조금 올라온 상태였어가지고 약간 위쪽에서 한번 잡기는 했는데 편입 이후에도 현재 안정적인 흐름들은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 쪽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실내 마스크 해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에 지금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살아 있다 보니까 이 화장품 관련주들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진주 광택 그 안료를 좀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이라든지 또 글로벌 화장품 업체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슈에도 한 번씩 반응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지에 대한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드렸고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을 편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현재가 지금 1,425원이고 종목명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오늘 우리기술을 좀 준비해봤고 제가 이 종목은 현재 1차 목표가는 1,540원으로 일단 먼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 우리기술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한동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좀 반등세가 일단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전,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왔던 상단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시점인데 오히려 요즘에는 중소형 종목들이 혹은 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전 관련된 소식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중소형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키맞추기성 흐름에도 좀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기술 조금 중소형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이제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의 사업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 업체는 왜 원전의 이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됐냐면, 이 원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계측 기기를 좀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원전의 그 제어를 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설비를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을 조금 통제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계측을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이슈에는 비교적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측기기 그리고 이런 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계속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 이제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원전 쪽의 모멘텀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인데 이 모멘텀에 대해서 왜 지금 원전주에 좀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냐면 일단은 이번에 방문 일정은 14일부터 17일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미국이 아니죠.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이랑 정상회담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찬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지은 원전을 이제 방문하는 그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식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원전주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동 쪽으로 올해 들어서 첫 순방으로 지금 중동을 선택한 것도 결국에는 원전이라든 이런 것들을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어떤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 원전 관련된 추가적인 협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관련된 모멘텀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이제 전력 관련돼 가지고 기본 수급 전략이 이번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원전이 더 확대가 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의 비중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좀 해오던 상태였고요. 이번에 이 수급 과제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원전의 지금 비중은 2030년에는 무려 한 32%까지 현재는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30% 이상으로 올리겠다 얘기가 나온 상태고 36년까지는 무려 34%까지 원전 비중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국회가 이제 통과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들은 지금 최근에 이런 해외 방문이라든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일정들이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형 원전주들은 오히려 좀 상승세가 나왔지만 우리 기술이나 이런 중소형주 아직은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좀 추가적인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한 그 대선 공약이었고 네. 또 원자력 해외 수주를 10위 정도를 할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가 2년 차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그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가장 그 정책을 추진하는 힘이 가장 실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원자력 수혜주가 되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회사의 그 실적에 조금 이제 기여하게 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시점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내부에서도 원전을 다시 좀 재가동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을 재가동하게 되면 여기에 또 계측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설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비들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원전이 추가적으로 건설이 되고 또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시스템 부분들이 우리 기술에서 계속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 이런 수주 전략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성장으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 드릴게요. 제가 아까 1차는 1,540원으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는 1,630원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할게요.